어르신들, 오늘 2025년 12월 26일입니다. 이제 올해도 딱 닷새 남았습니다. 다들 한 해 마무리하느라 바쁘시죠? 그런데 지금 술 한잔하고 웃고 계실 때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어르신들께 드리는 이야기는 성탄 선물보다 더 소중하고 어쩌면 무서운 경고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딱 닷새 뒤인 2026년 1월 1일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집니다. 그동안 자식들 밑에 쏙 들어가서 건강보험료 한 푼 안 내고 병원 다니셨던 분들, 내년 1월에 갑자기 집으로 몇십만 원짜리 고지서 날아오면 그때 가서 울고불고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제가 이 소식을 들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가 2026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기 위해 피부양자 자격 박탈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확정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집 한 채 가지고 계시거나 국민연금 조금 많이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으로 용돈 쓰시는 분들이 타겟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르신들의 지갑에서 매달 30만 원, 40만 원씩 생돈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줄 마지막 생존 전략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내년부터 확 바뀌는 피부양자, 탈락 기준 3가지와 남은 닷새 동안 반드시 해야 할 긴급 대책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돋보기 안경 챙겨 쓰시고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가장 먼저 전해드릴 충격적인 소식은 소득 기준의 강화입니다. 어르신들, 그동안 합산 소득이 2천만 원만 안 넘으면 괜찮다고 알고 계셨죠? 그런데 2026년부터는 이 기준이 더 깐깐해집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바로 연금 소득입니다. 평생 고생해서 국민연금 꼬박꼬박 부어놨더니 이제 와서 그 연금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잘리게 생겼습니다. 정부가 연금 소득 반영률을 높이기로 하면서 국민연금을 월 130만 원 이상 받으시는 분들은 내년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위태로워집니다. 연금 받아서 생활비 쓰기도 빡빡한데 거기서 건강보험료까지 떼어가면 도대체 우리 노인들은 뭘 먹고 살라는 말입니까? 하지만 법이 바뀐다고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 기준을 피할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오늘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내 소득 구조를 정리하는 겁니다. 만약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다면 지금 당장 명의를 분산하거나 비과세 상품으로 옮겨야 합니다. 1월 1일이 되는 순간 나라의 전산망은 어르신의 2025년 한 해 소득을 싹 긁어 모아서 판결을 내립니다. 닷새 남았습니다. 지금 안 움직이면 내년 1월부터 매달 소고기 사 먹을 돈이 건보료로 빠져나갑니다. 두 번째로 어르신들이 정말 환장할 정도로 화가 날 소식은 바로 재산 기준의 변화입니다.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 달랑 있는데 그 집값이 올랐다고 피부양자에서 자르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특히 서울이나 수도권에 아파트 하나 가지고 계신 분들, 공시지가가 9억 원을 넘어가면 소득이 단 1원만 있어도 피부양자에서 탈락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기준을 넘어서는 순간 자식들 밑에서 강제로 쫓겨나 지역가입자가 되는 겁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점수를 매기고 심지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매깁니다.
그렇게 되면 매달 20만 원, 30만 원 나오는 건 일도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 하나 드립니다. 만약 집값이 기준에 걸려 있다면 남은 닷새 동안 자식들과 상의해서 지분을 쪼개거나 증여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12월 31일까지 등기부등 본상의 주인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 내년 건보료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설마 내가 잘리겠어? 하는 방심이 1년에 400만 원 넘는 생돈을 날리게 만듭니다. 지금 당장 내 집의 공시지가부터 확인해 보세요. 세 번째는 2026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동거가족 인정 기준의 강화입니다. 그동안은 형제, 자매 밑으로도 피부양자 들어가는 게 가능했죠.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게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오직 직계존비속 즉 부모나 자식 밑으로만 들어갈 수 있게 아주 좁은 문이 됩니다. 사위나 며느리 밑으로 들어가 계신 분들도 기준이 까다로워지니 지금 내가 누구 밑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내년에도 그 자리가 안전한지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니 어떠신가요? 성탄 분위기에 취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걸 느끼시죠? 대한민국은 지금 어르신들 주머니를 털어서 부족한 재정을 메우려 하고 있습니다. 나쁜 놈들이라고 욕만 한다고 돈이 안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영리하게 대처해야 내 돈을 지킵니다. 1월 1일 고지서 받고 울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세 가지 체크리스트를 지금 당장 실천하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 1월 1일 건보료 폭탄을 피하기 위해 어르신들이 오늘 밤 당장 거실에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서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낸 피부양자 자격 상실 예고 통지서가 왔는지 우편함을 뒤져보세요. 두 번째는 내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확인입니다. 세 번째는 내 집의 정확한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입니다. 지금 밖은 세미 탄파가 기승을 부리지만 우리 100세 인생 구독자님들은 따뜻한 방 안에서 이런 소중한 정보들 챙기면서 든든한 내년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노후의 건보료만큼 아까운 돈도 없지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법 지금부터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건보료 폭탄을 피하는 비장의 카드인 임의계속가입 제도와 소득을 합법적으로 낮추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 이어지는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 이제 건보료 폭탄을 피하는 진짜 기술, 실전 대응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당황하시는 게 뭐냐면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집 한 채 마련하고 연금 조금 더 부었을 뿐인데 나라에서 당신은 부자니까 이제 자식 밑에서 나가서 따로 돈 내세요라고 통보하는 겁니다. 이 통지서를 받으면 심장이 덜컥 내려앉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닷새 남은 이 시점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로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이 바로 소득 조정 신청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어르신의 작년 소득 자료를 가지고 올해와 내년의 보험료를 매깁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상가 임대 소득이 있었거나 잠깐 일을 해서 소득이 잡혔는데 지금은 그 소득이 끊긴 분들 많으시죠? 폐업을 했거나 해촉이 되어서 지금은 수입이 없는데도 나라에서는 작년에 벌었으니 내라고 합니다. 이때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폐업 사실 증명원이나 해촉 증명서를 떼서 공단에 제출하면 그 즉시 소득 점수가 낮아지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거나 보험료를 대폭 깎을 수 있습니다. 12월 31일이 지나기 전에 내 소득 중에 끊긴 게 없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는 금융 자산의 분산입니다. 2026년부터는 이자나 배당 소득이 단 10원만 있어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따집니다. 특히 정기예금 이자가 연간 1,000만 원을 넘어가면 아주 위험해집니다. 만약 내 통장에 예금이 몰려 있어서 이자가 기준치를 넘을 것 같다면 지금이라도 비과세 저축이나 분리과세가 되는 상품으로 옮기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식들과 상의해서 명의를 조금 나누거나 세금이 안 붙는 경로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것이 내년 1월 고지서를 막는 방패가 됩니다. 딱 닷새 남았습니다. 은행 문 닫기 전에 내 통장 이자가 얼마인지부터 계산해 보세요. 세 번째는 이미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서 지역가입자가 될 처지라면 자동차부터 정리하는 겁니다. 지역가입자는 집과 소득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차에도 보험료를 매깁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 기준이 더 완화되긴 하지만 여전히 비싼 수입차나 대형차는 보험료 상승의 주범입니다. 만약 거의 타지 않는 오래된 차가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처분하거나 명의를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 한 대 때문에 한 달에 몇만 원씩 건보료를 더 내는 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르신들, 임의 계속 가입 제도라는 걸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건 최근에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하신 어르신들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퇴직하고 지역가입자가 되면 회사 다닐 때보다 보험료가 갑자기 2~3배 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나 그냥 회사 다닐 때 내던 만큼만 낼게요라고 신청하는 제도가 바로 임의 계속 가입입니다. 퇴직 후 최대 3년까지는 직장인 시절 보험료로 낼 수 있어서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녀 피부양자로 못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이 제도가 어르신의 노후 자금을 지켜주는 가장 큰 효자가 될 겁니다. 여기서 잠깐 2026년에 새롭게 바뀌는 의료비 본인 부담 상한제 소식도 전해드려야겠네요. 건보료 내는 건 아깝지만 나라에서 돌려주는 돈도 있습니다. 1년 동안 병원비를 너무 많이 썼다면 나라에서 정한 기준 금액을 넘는 돈은 다시 어르신 통장으로 돌려줍니다. 2026년부터는 이 환급 기준이 어르신들께 더 유리하게 조정될 예정입니다. 내가 건보료를 내는 지역가입자가 되었다면 거꾸로 내가 받을 수 있는 병원비 환급금은 얼마인지 더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뺏기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받을 수 있는 권리도 당당히 챙기셔야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활용입니다. 건보료 낼 돈이 없는데 집값은 비싸서 피부양자에서 잘렸다 하시는 분들,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재산세 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내 집을 지키면서 매달 생활비도 받고 건보료 고민까지 해결하는 일석삼조의 방법이죠. 2026년에는 주택연금 가입 기준도 더 완화되니 집 한 채 때문에 건보료 폭탄 맞을 위기라면 이 방법도 꼭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어르신들, 지금 밖은 찬 바람이 쌩쌩 불지만 우리 마음까지 얼어붙으면 안 됩니다.
나라는 우리에게 돈을 더 내라고 하지만 우리는 지혜롭게 내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12월 31일 운명의 날까지 딱 닷새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소득 조정, 자산 분산, 자동차 정리, 그리고 각종 감면 제도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세요. 귀찮다고 미루시면 내년 1월에 자식들 보기 미안한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이 어르신들의 지갑을 들여다보는 금융정보 분석 시스템의 비밀과 내년 1월부터 당장 시행되는 시니어 전용 건보료 경감 대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가 숨겨둔 마지막 비상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면 매달 30만 원 내야 할 돈이 영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어르신의 노후가 평안해지는 진짜 비법. 이제 마지막 한 단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70세 이상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마지막 비상구, 그리고 우리가 꼭 챙겨야 할 의료비 환급금 이야기로 오늘 대본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아픈 곳도 많고 병원 갈 일도 잦아지는데 건강보험료까지 내라고 하면 정말 막막하시죠? 그런데 정부가 2026년부터는 고령층의 생계 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더라도 보험료의 최대 30%에서 50%까지 깎아주는 파격적인 대책이 시행됩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내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우선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공단에서 알아서 깎아줄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가 직접 저소득 없어요. 재산도 이 정도뿐이에요라고 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12월 26일부터 남은 닷새 동안 내 재산 상태를 증빙할 서류들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내년 1월에 고지서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바로 이의 신청을 하거나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하시는 그 마음, 나라에서도 알고 이렇게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될 돈이 또 있습니다. 바로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입니다. 1년 동안 병원비로 수백만 원을 쓰셨다면 어르신의 소득 등급에 따라 정해진 기준 금액을 초과한 병원비는 나라에서 다시 돌려줍니다. 2026년에는 이 환급금이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건보료를 내는 게 아깝게 느껴질 수 있지만 거꾸로 내가 병원비를 많이 썼을 때는 그만큼 나라의 보호를 받는 겁니다. 내가 낸 건보료가 나중에 큰 병원비로 돌아오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실 겁니다. 이제 자식들과 대화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할지 모른다는 고민을 자식들에게 숨기지 마세요. 애들 바쁜데 내가 이런 것까지 물어봐야 하나 싶으시겠지만 나중에 갑자기 건보료 폭탄이 터져서 당황하는 것보다 지금 미리 상의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자식들도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계속 계실 수 있도록 재산 명의를 조정하거나 소득을 관리하는 법을 같이 고민해 줄 겁니다. 가족이 머리를 맞대면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효도이고 지혜로운 노후 관리입니다. 오늘 2025년 12월 26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전해드린 건강보험료 사수 대책 어떠셨나요? 12월 31일이라는 운명의 날까지 딱 닷새 남았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소득 조정, 재산, 분산, 자동차 정리, 그리고 각종 감면 혜택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보세요. 귀찮다고 미루시면 내년 1월에 정말로 소고기 사 먹을 돈이 나라로 빨려 들어갑니다. 우리 100세 인생 구독자님들만큼은 단 한 분도 억울하게 돈 뺏기는 일 없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그렇다면 어르신들, 제가 마지막으로 꼭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 아래에 보면 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제 목소리를 매일 듣지 못하시는 분들은 빨간색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요. 어르신들이 눌러주시는 이 버튼 하나가 제가 밤잠 설쳐가며 좋은 정보를 찾아 알려드리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긴급한 소식 어르신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지금 바로 카카오톡으로 친구분들이나 동창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어이 친구야, 오늘 유튜브 보니까 내년부터 건보료가 다 바뀐다네. 12월 31일 지나면 늦는다니까 얼른 확인해 보게라고 한마디 보내주세요. 친구분의 지갑을 지켜주는 그 메시지 하나가 어르신께 큰 복으로 돌아올 겁니다. 좋은 정보는 나눌수록 복이 배가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100세 인생 구독자님들 모두 주변 분들과 함께 평안하고 든든한 새해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2025년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 1월 1일에는 웃으면서 연금 받고 혜택 받는 기쁜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저는 내일도 어르신들께 돈이 되고 힘이 되는 더 알찬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주변 친구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자, 이제 핸드폰 내려놓으시고 따뜻한 차 한 잔 드시면서 편안한 밤 보내세요. 항상 어르신들을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